안녕하세요, 공희창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성내동 119개의 수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내동 진입할까 고민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개할 데이터 송파구 성내동 에어비앤비 시장에서는 33.6%가 곧 사라집니다. 2026년이면 119개의 수도 중 40개의 수도가 사라져요. 그럼 남은 수도들은 평균 예약률이 20% 상승을 예상합니다. 그럼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자, 첫 번째, 성내동은 어떤 숙소가 가장 많을까요? 개인실이 9개, 원룸이 22개, 투룸이 60개, 쓰리룸이 26개, 포룸이 2개의 숙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투룸은 50.4%이고 투룸에서 쓰리룸이 72.3%를 구성합니다. 성내동이 투룸에서 쓰리룸 중심이라는 건 가족, 소그룹 여행객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원룸보다 투룸에서 쓰리룸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침실 수에 따른 가격은 어떨까요? 개인실은 69,000원, 원룸은 102,000원, 투룸은 11만원, 쓰리룸은 15만원으로 정상적인 가격 체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과 투룸 차이가 8,000원으로 차이가 작습니다. 이는 투룸의 가성비가 매우 높다는 뜻으로 투룸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신호입니다. 압도적인 인테리어, 청결도, 빠른 응답, 웰컴 키트 등 디테일의 승부를 봐야 합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10월 예약률 데이터를 보면 인기 있는 숙소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실은 25.8%, 원룸은 38.1%, 투룸 숙소가 47.1%, 쓰리룸은 35.1%로 30%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예약률은 개인실 원룸이 44%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투룸 숙소의 10월 예약률은 41.1%로 가장 높은 것은 시장이 안정적이고 수요가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소위 돈 잘 버는 숙소는 어디일까요? 제가 상위 숙소들을 따로 분석해 봤습니다. 개인실 예약률 순위부터 원룸, 투룸, 쓰리룸까지 정리해 놨으니까 꼭 자료 받아가세요. 다음은 최대 인원별 가격 분석입니다. 이 시장의 주력은 6인 34개 숙소, 4인 21개, 5인 15개 숙소 순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아질수록 1인당 가격은 8인 숙소에서 18,270원까지 떨어지는 명확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보여줍니다. 6인 숙소가 34개 숙소로 가장 많은 이유는 이 지역이 가족그룹 여행객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4인에서 6인 시장은 수요가 탄탄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1박 가격 분포입니다. 전체 숙소의 42%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가격대입니다. 15만원 이하 숙소까지 합치면 무려 75.6%입니다. 이건 성내동 시장이 철저한 가성비 중심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품질 차별화로 10만원에서 15만원 구간에서 프리미엄을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보입니다. 숙소 평점 분석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품질까지 낮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내동 시장 4.95점 이상 최상위권 숙소가 41개로 34.5%를 차지하고 4.9 이상 게스트 선호 숙소는 60개의 숙소나 됩니다. 즉, 호스트들이 품질 관리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쓴다는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4점 미만 또는 후기가 없는 숙소도 10개 8.4%나 됩니다. 평점 분포가 고르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4.9점 이상 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타입의 숙소가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4.95점 이상 최상위권 숙소에는 투룸이 26개, 쓰리룸이 8개, 원룸이 5개, 개인실 2개로 몰려 있어 전반적으로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원룸과 쓰리룸은 최상위 평점과 저평점에 공존하며 품질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투룸 숙소에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점이 높게 유지하면 정말 예약률이 높을까? 데이터로 보면 4.85점 이상 고평점 숙소는 10월에도 44% 이상 안정적인 예약률을 보이고 가격도 11만원에서 12만원대로 합리적입니다. 이게 바로 품질, 수익성, 선순환 구조입니다. 좋은 후기가 더 많은 예약을 부르고 그 예약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죠.
평점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진짜 평점도 높고 예약도 잘 되는 숙소는 어디일까요? 제가 평점대별로 상위 숙소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숙소명, 방수, 1박 가격, 평점, 후기수, 평균 예약률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고정 댓글 꼭 확인해서 자료 받아가세요. 자, 여기부터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수익과 직결되는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내동 숙소의 33.6%가 허가 정보 없는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숙소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보면 합법 숙소, 특히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의 예약률은 38%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2026년 이 불법 숙소들이 정리되면 남은 79개 합법 숙소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해 보면 전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33% 줄어든다? 예약률이 평균 15%에서 20%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요는 전부 합법 호스트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장에 진입할 기회입니다. 그럼 침실별 허가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실이 합법 5개, 불법 4개 숙소, 원룸이 합법 5개, 불법 17개 숙소, 투룸이 합법 53개, 불법이 7개 숙소, 쓰리룸이 합법 15개, 불법 11개 숙소로 송파구 성내동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룸 숙소 77.3%가 허가 정보 없는 상태라는 점이고, 반면 투룸은 88.3%가 합법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개인실과 쓰리룸도 합법 비율이 55.6%, 57.7%로 양호합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투룸 이상을 선택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래도 불법 숙소가 돈은 더 잘 버는 거 아닐까? 궁금하시죠? 이 데이터가 그 편견을 완전히 깨드릴 겁니다. 물론 일부 불법 숙소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10월 예약률 기준으로 합법 투룸이 47%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2026년 이후에는 더욱 수익률이 좋아질 것입니다. 자, 호스트 현황 분석을 해보니 호스트의 83.3%가 숙소 1개만 운영하는 개인 호스트이고 2개에서 3개 운영하는 호스트는 11명, 25개 숙소, 4개에서 5개를 운영하는 호스트는 4명으로 19개 숙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확산 기회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성공 로드맵 3단계. 1단계는 역세권 물건을 확보하고 합법 허가도 받고 전문 사진 촬영까지 기반 구축을 할 것. 2단계, 투룸 중심으로 가족 고객을 공략해서 평점 4.9점, 월 순익 100만원을 달성할 것. 3단계, 예약률 45%로 안정화하고 2개에서 3개 숙소로 확장해서 상위 10%로 진입할 것. 1년 후 여러분은 시장의 강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송파구 성내동 시장을 데이터로 완벽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불법 숙소 40개가 퇴출됩니다. 예약률이 20% 상승하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둘, 투룸 합법 비율이 88.3%,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셋, 10만원에서 12만원 가정비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보신 발표 자료 원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